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아빠입니다. 자, 지난 금요일 새벽부터 이어진 하락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걱정하시고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승장이 만들어지기 직전에는 항상 이런 조정과 횡보하는 시기가 찾아오고요. 현재 역시나 리플만 봤을 때도 5월 3일날 에스크로 지갑에서 10억 개의 물량이 풀렸었고요. 그쵸? 그리고 조정 이후에 시장에 알트코인으로 자금들이 쏠리게 되면서 리플의 상승이 나와줬었고, 이 같은 흐름대로 해서 현재 리플의 6월 1일에 10억 개의 물량이 풀렸기 때문에 단발성 악재는 완전히 해소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결국에는 움직이고 시장 자체의 자금들이 리플이나 혹은 알트코인으로 움직여야 시장 자체가 상승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현재 리플의 고래들의 물량들은 이미 5월 28일부터 해서 대략 10억 개가량의 물량이 다시 유입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빨간색 고래는 10억 개에서 무한대까지 들고 있는 이 고래들의 흐름들이 있고, 이 고래는 현재 248억 개 정도, 현재 유통되는 유통량 대비 약 50%가량의 물량을 들고 있는 엄청난 대형 고래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물량들이 유입이 되고 나서부터 해서 조정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지만, 이 조정 구간들은 역시나 리플의 고래 평단 구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현재 강하게 지지를 해줄 수밖에 없는 가격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빨간 고래는 2024년 11월달 당시 리플이 한 차례 300% 먼저 급등을 했을 때 최종적으로는 500%까지 갔지만 11월 달에 리플이 급등하기 직전에 엄청난 물량을 모아갔던 고래이고, 이 고래들이 물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그 시기가 바로 리플의 급등하기 직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역시나 리플의 평단가 구간이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강하게 지지해줄 수밖에 없는 구간이니까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보다는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상승장은 찾아올 수밖에 없고요. 현재 보시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역시나 2024년 11월 당시에 미니 불장이 찾아왔을 때 급락과 동시에 리플의 가격이 약 500% 상승을 보여줬었죠. 이 미니 불장이 이 정도 수준이고요. 마찬가지로 2020년도 11월 달 미니 불장 역시나 약 270%, 대불장이 찾아왔던 2021년 4월 달에는 무려 300%나 급등을 보여줬었죠. 현재 역시나 보시다시피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상승을 하고 있지만 충분히 이 불장의 마무리는 알트 불장이기 때문에 현재 필연적으로 비트코인 도미넌스 이 파란색 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불장이 찾아오고 이 대불장이 찾아오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이슈와 명분이 필요로 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올라갈 만한 상승장이 시작되기 위한 하나의 그런 이슈들을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전체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저희 이런 내용들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코인아빠의 시장경제 제 개인 채널을 통해서 미리서 이런 이슈들은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에 대한 방향들, 금주에 대한 이슈들, 금주 알트코인 호재 일정들 모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제 개인 채널인 코인아빠의 시장경제도 같이 구독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나 여러분들 걱정되시는 코인들 있으시면 보시다시피 리플의 고래의 흐름들, 개별적으로 어떤 코인을 들고 계시던 간에 제가 이 코인에 대한 고래 흐름들을 분석해서 이렇게 전달해 드릴 거니까 걱정되시는 거 있으시면 이런 고정 댓글란에 이런 무료 코인아빠와 수익 내기 이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댓글에다가 이 대박이라고 남겨주시면 이번 시장이 좀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번 상승장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여러분들이 큰 수익 보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도록 할 테니까 댓글에다가 대박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을 할 건데, 자, 이번 주도 정말 힘내시고요.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기운 팍팍 받으실 수 있게 또 좋은 내용들을 전달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말 동안에 나온 이슈 중에서도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 있는 게 스텔스 양적 완화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양적 완화를 보게 된다면
돈을 푸는 거다. 이 통화정책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떠올리실 수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국채 큰손 대형은행들의 SLR 자본 비율 완화할 듯 국채시장 유동성 공급 확대라고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이슈가 되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가장 첫 번째로 메가뱅크라고 하는 이 대형은행들은 이미 SLR 규제 자체가 족쇄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규제를 풀어달라, 이런 요청들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 1기 때 이미 한 차례 실패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2020년 3월 달에 다시 SLR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서 시장을 큰 상승으로 이끄는 하나의 이슈로 작용을 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제가 비교 분석을 위해서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자, 일단 현재 돌아와서 트럼프 2기 들어서부터 베센트 재무장관이 현재 이 정책을 현재 최우선 과제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미 이런 관련해서 연준이라든지 이 통화감독국이라든지 연방예금공사에서는 이미 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미 현재 참여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하지만 이런 최종안 자체는 지금 당장이 아닌 수개월 내로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제가 봤을 때는 최소 2개월 정도는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스크포스 팀이 꾸려지게 된다면 진짜 빨랐을 때 한 달 정도? 한 달 반 정도? 근데 기본적으로 수개월이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되게 늦다, 6개월, 7개월 걸릴 수도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미국의 경기 상황들을 봤을 때는 정말 빨리 이렇게 발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왜 이게 이슈가 될 수밖에 없을까요? 자, 제가 어제 새벽에 올려드린 영상을 여러분들이 시청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이 근본적으로 상승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돈밖에 없습니다. 이 돈이 시중에 풀리게 되고, 시중에 풀린 돈들이 위험자산 시장, 비트코인, 증시, 자, 이런 쪽으로 흘러가게 되면서 매수세가 유입이 됨과 동시에 시장은 상승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고, 시장이 앞으로 상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예상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돌아오자. 우리가 앞이 안 보이고 불확실하고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시장이 올라가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는 분석하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바로 과연 돈이 유입이 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면 이 돈이 유입이 되는 정책들, 결국에는 우리가 SLR이란 게 무엇인지를 먼저 찾아봐야겠죠? 자, SLR이란 것은 국채를 포함한 위험 자산을 추가로 매입하기 위해서 자기 자본을 일정 수준 이상 보유하도록 한 제도다. 쉽게 말을 해서 BIS 비율이랑도 SLR이랑 비슷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용어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이제 영상을 듣기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정말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부탁입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비슷한 말로 해서 지급 준비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급 준비율이 10%이고 그 10% 비중이 100조다라고 하게 된다면, 지급 준비율이라는 개념 자체가 예상치 못한 일들에 대비를 해서 은행이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현금성 자산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무조건 들고 있어야 되는 일정 수준의 이렇게 한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100조 SLR 완화라는 것은 뭐냐면 그 100조를 꼭 들고 있어야 되는데 너네 이런 규제 풀어줄게 라고 하면서 완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 들고 있던 거를 3%로 줄여볼게요. 그러면 7%라는 게 남아있죠? 10%에서 3%? 그러면 30조만 들고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70조라는 여유 자금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쵸? 그 여유 자금이 현재 미국에서 얼마나 남아있냐면, 보시다시피 2,780조 원에 달하는 여유 자금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왜 SLR이라는 것을 완화시킬까요? 바로 미국이 힘드니까, 그죠? 미국의 경기가 힘드니까 결국 국채를 포함한 위험 자산을 추가로 매입, 그죠? 보시면 국채 시장 유동성 공급 확대, 국채 매입이 주된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채를 매입하는 거 알겠어. 채권이라는 거 말만 들어도 어렵죠. 저도 처음에 채권이란 말 들으면 너무 어려워요. 도대체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진짜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결론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게 쉽게 말씀을 드린다고 해도 사실 상대적인 부분이라서 일단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국채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겠죠. 왜? 국채 시장의 유동성 공급이 증가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국채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 국채 수익률이 낮아져요. 이거 말씀을 드릴까요, 말까요?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필요한 부분이니까. 예를 들어서 $1,000짜리예요. 국채짜리가. 그리고 이에 대한 이자로 해서 $30를 준대요. 그러면 3%죠. 자, 그런데 국채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국채 가격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1,100예요. 근데 똑같이 $30밖에 안 줘요. 그럼 수익률이 몇 프로예요? 2.7%밖에 안 됩니다. 그쵸? 자, 이게 바로 뭐냐면 국채 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채 수익률 자체가 낮아진다, 금리가 떨어진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10년물 국채 금리예요. 자, 10년물 국채 금리가 어떤 영향을 주냐면 우리가 흔히 대출을 받게 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되고 회사채를 발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전체 시장의 금리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채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국채 금리가 줄어들게 되고요. 국채 금리가 줄어드는 만큼 시장 금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 금리도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팬데믹 시기에 어땠나요? 제가 아까 비교 분석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죠? 팬데믹 시기에도 뭐가 있었냐면 바로 SLR 완화를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보시면 기사는 2021년 3월 19일이죠. 그 당시에는 2020년 3월 달에 진행을 했습니다. SLR 연장이 관건, 그쵸? 2021년 4월 달에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되고 나서 어떻게 됐냐? 그 전에 1,000만원부터 8,000만원까지 비트코인이 급등을 하게 되고요. 2021년 4월 정점을 찍게 되죠. 당시 고점 구간이 4월 14일입니다. 이 당시에 바로 종료가 된과 동시에 급락이 이어지게 되고요. 8,000만원부터 바로 얼마까지 떨어졌냐? 3,000만원대까지 떨어지게 됐죠.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것은 거의 800% 정도 올라갔고요. 이런 SLR 완화 조치 자체가 시장 금리를 낮추게 되고 대출을 완화시키게 되고 대출을 받게 되고 시장이 돈을 푸는 역할을 해주다 보니까 결국에는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시장이 올라가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돈이 들어와서 상승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SLR 완화 자체가 돈을 푸는 역할을 해준 셈이죠.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면 지금 SLR 완화 조치를 했을 때 아까 얼마라고 했죠? 바로 2,780조 원이었죠? 코로나 때 풀린 자금은 얼마 정도였을까요? 자, 보시면 1.6 트릴리온이라고 보이시죠? 1.6조 달러입니다. 자, 이게 하나로 했을 때 2,100조 원 정도 되는 거고요. 그쵸? 이제 지금 규모보다는 조금 적지만 그래도 이런 효과가 시장이 퍼지게 되고 파생으로 해서 이런 효과들이 계속해서 발발을 하다 보니까 시장이 크게 움직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팬데믹 시기에 시장이 어땠는지.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고,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이유, 리플이 상승하는 이유, 그쵸? 도미넌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만 결국에는 개별적인 호재가 있어서 움직이기도 하고 상승하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봤을 때는 결국 돈입니다. 그쵸? 돈이 들어와야 가는 거예요. 리플의 이슈는 하루에도 수십 개씩 나온 적도 많아요. 100번, 1000번이고 이슈가 계속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리플은 안 오릅니다. 결국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리플의 이슈도 분명히 파악할 필요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 리플이 탄탄하고 건정성 있게 움직여준다면 우리는 리플의 이슈보다는 앞으로 시장이 상승을 하고 시장에 돈이 들어올 만한 이런 이슈들을 먼저 아셔야 돼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게 정말 엄청난 호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데 지금 파란색 선 흐름 볼까요? 어떤가요? 안 오르죠. 자, 최근에 리플 파란색 선 떨어지고 나서 올라왔었죠? 그쵸? 떨어져야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이 시기에 보시면 리플 이렇게 파란색 선이 떨어졌을 때가 5월 8일입니다. 정확하게 리플이 올랐을 때가 5월 8일이에요. 자, 당시에 여러분들 리플밖에 안 올랐을까요? 리플뿐만 아니라 자, 페페는 90% 넘게 올랐고요. 유니스왑은 52% 올랐습니다. 리플은요? 리플은 몇 프로 올랐나요? 당시에 20% 올랐습니다. 물론 리플보다 덜 오른 것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이슈가 있고 개별적으로 이런 호재들이 있는 코인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라갑니다. 당연히 추후에 리플도 많이 올라가겠죠. 근데 결론은 뭐냐면 돈이 들어오니까 리플뿐만 아니라 다른 코인들도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개별 이슈까지 더하면 더 크게 움직일 수 있다는 부분들이죠. 자, 그럼 오늘 이슈는 결국에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지금 보시고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 채널 구독도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들 대박이라고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돈이 들어온 건 알겠는데, 자, 그럼 뭘 사야 되냐, 그쵸? 이거잖아요. 우리는 뭘 사야 될까요? 자, 여기서 SLR을 완화시킨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였죠? 바로 국채 매입이에요. 국채 매입. 그쵸? 자, 그럼 국채하면 우리가 뭐가 생각나세요? 국채하면? 자, 국채하면 저희 진짜 스마트하시고 똑똑하신 저희 구독자분들 많으시잖아요. 매일매일 말씀을 드렸죠. 바로바로 떠오르셔야죠. 바로 스테이블 코인 규제안입니다. 그쵸? 자, 국채가 핵심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규제안을 왜 통과시키려고 하죠? 미국이 부채를 나눠 가지려고. 미국이 이제까지 2020년도부터 풀어 제낀 이런 돈들 때문에 현재 미국은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 얼마 풀었게요? 70조 원밖에 안 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쭉 올라가다가 더 풀었으면 분명히 우리나라 지금도 물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잘 유지하고 성장을 했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70조 원밖에 안 풀었기 때문에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결국에는 국채를 매입을 시켜야 미국이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국채를 다 팔고 있는 일본이나 중국이나 마찬가지로 다 팔고 있죠. 매입을 시켜줘야 돼요. 미국의 대형 은행이든 누구든 간에. 그렇다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 규제안이라는 게 새롭게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게 수혜가 될 수 있을까요? 왜 이번에 상승장에 왜 이 코인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렇죠. 스테이블 코인 규제안 때문이에요. 그런 코인들을 우리는 들고 있잖아요. 다 소개해드렸잖아요.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다 같이 지금 들고 계신 코인들이 바로 우리가 대박날 코인들이란 거예요. 아시겠죠? 자, 새로 오신 분들은 이전 영상들 참고해 보시면 다 있습니다. 근데 제가 타점 자리 다시 잡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저희 소통방 들어오시는 걸 권유해 드리고 싶고, 고정 댓글란에 보시면 무료 코인 아빠와 수익 내기 여기 링크가 있습니다. 자,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요. 자, 바로 이 페이지가 뜨는데요. 여기서 실시간 소통방 입장하고 눌러주시면 되는데, 자, 걱정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추천을 드리면 40%, 50%까지 들고 가신 분들도 있어요. 비중을. 자, 그러면 문제가 나중에 추후에 발생이 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추후에 시장이 이런 어쩔 수 없는 이런 불가피한 상황들이 많이 만들어졌을 때 대응이라는 게 필요하게 되고, 우리는 그래서 비중 조절이라는 걸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야 우리가 큰 수익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비중 많이 들어간다고 무조건 큰 수익 보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아시겠죠? 리스크가 그만큼 엄청나게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보유 종목 진단까지 눌러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금 100% 들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현금 100%를 들고 있다는 것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일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지금 어떤 코인이든 간에 제가 추천드린 코인 외에도 다른 코인들을 여러분들이 들고 가실 거예요. 비중이 특히나 30% 이상이신 분들은 정말 저한테 점검 한 번씩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추천드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비중 30% 넘어간다라는 것은 뭐냐면 일단 대응할 수 있는 현금 비중이 거의 없다라는 의미예요. 앞으로 시장이 좀 더 조정이 나오고 알트코인들이 뭐 10%, 15%까지 떨어지게 되면 그에 대한 대응이 필수인 건데 대응이 안 된다라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들고 가신 코인들 중에서 뭐 수혜를 받고 올라갈 수 있는 코인을 들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그 코인이 아닌 뭐 가장 마지막에 움직이는 코인들이 또 있어요. 잡코인들, 그쵸? 그런 코인들을 들고 계신다라든지,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절을 해 가야 되겠죠. 들고 있어서 손실 중이라면 그걸 매도를 하기보다는 비중 조절을 통해서 우리가 올라갔을 때 어느 정도 대응을 하고 나서, 그리고 미리서 수익 코인들을 조금씩 담아가고, 그런 방식대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꾸려 나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추후에 나중에 결국 올라가는 거 보고 계실 수밖에 없어요. 이번 상승장에서.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에 잠깐 말씀을 드릴까 말까 했는데, 자, 여러분들. 자, 통화량을 늘려나가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양적 완화라는 게. 통화량이 늘어나게 되면 통화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산에 대한 가치들을 봤을 때 하나의 기업으로 보게 된다면 그 기업이 꾸준히 돈을 벌고 있으면 기업의 가치는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러면 기존의 기업의 가치를 판단을 했을 때는 우리가 매수 매도를 할 때 하나의 원화라든지 달러라든지 그 통화에 대한 기준이 있잖아요.
통화의 가치는 하락했기 때문에 통화의 가치는 가만히 있더라도 기업의 가치는 올라야 되다 보니까 그 기업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착시 효과라는 게 생겨요. 통화의 가치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기업의 가격은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바로 착시 효과예요. 조삼모사예요. 조삼모사. 겉보기에는 막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포모가 느껴지게 되고 그리고 시장이 엄청나게 급등을 할 거예요. 앞으로. 거품이 쌓이다 보니까. 자, 그러면 추후에 내가 만약에 꼭대기에서 매수를 하는 경우도 분명히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조삼모사라고 했고 겉보기에는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거품이 빠진다라고 해보면 엄청나게 하락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게 부작용입니다.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상승이 나오면 하락도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바닥부터 잘 다져놓고 여러분들이 잘 관리를 해야 추후에 꼭대기에서 매수하는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보유 종목 진단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게 있다면 결국에는 추후에 마지막에 이슈가 될 만한 부분들은 여러분들도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는 날이 머지않아 곧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예금을 들어놓고 이자가 사실 나오긴 나오지만 체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연 5% 이자를 준대요. 그쵸? 그러면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할 수밖에 없겠죠. 안전 자산에 항상 두고 있어야 되는 건 있어야 되니까요. 그쵸? 그러면 이자를 주는 자 수익형 스테이블 코인은 어떻게 될까요?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코인을 제가 소통방에서 추천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자 여러분들께 그리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잘해서 수익을 드린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제가 잘했다기보다는 저는 시장을 보고 시장에 맞는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단지 시장이 올려줘서 시장이 상승을 시켜줬기 때문에 수익이 났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를 믿기보다는 제가 보여드리는 객관적인 지표들을 여러분들이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또 궁금하신 부분들, 걱정되시는 것들 있으시면 언제든지 남겨주시고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